안녕하세요. 자, 스님, 지금 우리는 이제 탑 앞에 있는 석조보살상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석조보살상, 이게 원래 이 보살상 맞나요? 이거는 진품은 아니고 진품 같은 경우는 지금 멀정사 성부박물관에 진품이 보관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모사품으로서 여기 모셔져 있는 거죠. 이 석조보살상이 사실은 근데 이제 보살도 아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석조보살상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보살상도 아니고 원래 이게 같은 같이 만들어진 세트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옮겨온 보살상이에요. 혹시 근데 그러면 제작 연대도 완전히 다른가요? 비슷한. 이거 아까 이거는 1900년 후반대에서 1000년 예, 초반대라고 했는데 1000년까지 하한선인데 이 이제 보살상 같은 경우도 고려 시대 거는 맞는데 고려 시대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연대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연대는 다를 거예요. 후반이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 그 약간 더 뒤라고 아마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려 전기고 네네. 탑은 고려 전기고 중기, 약간 더 뒤로 가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명주 문화의 특징입니다. 명주가 강릉, 그 다음에 강릉 쪽 관할하는 지금 이 평창 이런 쪽도 다 명주거든요. 명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탑 앞에 이런 보살 공양자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살상은 아니고 공양자상을 세우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한송사지에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오죽헌에 가면 거기 박물관에도 또 유물이 있어요. 그래서 몇 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공양상이라고 예. 보신다고 하면 이런 게 강원도 지역에만 특화된 그렇죠. 문화인가요? 이게 이제 이 명주라고 하는 이 강원도 쪽에 강원도가 예전에는 예족과 맥족이 살던 땅이에요. 그래서 예맥족 이제 붙여서 그렇게 하고 그 맥족 문화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남아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죠. 맥적이라고. 맥적? 맥적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산적 같은 거. 얘기는 들어봤는데 잘 모릅니다. 맥적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고기 비슷한 아. 이렇게 석쇠 불고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불고기처럼 양념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맛이라는 거는 대충 아시나요? 너비아니 같은 거예요. 아 너비아니도 안 먹어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게 작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내가 근계 스님 작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먹어보자 정말 몰라서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그냥 안 먹어본 게 너무 많아서 몰라요 잘.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는 이게 유목민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산지에 사는 그러니까 유목민 계열에서 내려와서 이런 산천에 사는 사람들의 조금 척박한 음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햄버거 패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 패티 같은 거. 그래서 맥적이라고 하는 정도가 남아 있고 이 맥적 문화라는 게 거의 없는데 이게 약간 아무튼 특수한 이 명주 쪽이 약간 특수한 문화 전통을 가지는 거는 근데 보면 맞아요. 강원도는 산지 척박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 척박함을 약간 대변하는 그런 거라 보면 되는 건가요? 이런 보살상 자체도 글쎄 이게 왜 나왔는지를 정확한 잘 이런 모르겠어요. 예. 역사적 근거 사실 이런 예, 그런 거는 사료가 없는데 이게 이제 한 3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보살상 같은 경우는 왜 보살상이라고 이제 알려지게 됐냐면 오대산 사적기 이런 데 보면 야광보살이라고 나와요. 아, 네네. 탑 앞에 야광보살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월정사에서 예전에 달력 만들고 할 때도 이거 야광보살이라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야광보살이 법화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견보살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소신공양을 합니다. 팔을 태우고 뭐 이렇게 소신공양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야광보살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광보살 본사품에. 그래서 그걸 보고 탑 앞에 있고 공양을 하기 때문에 야광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 석조보살이라 어떤 분은 야광보살이다 어떤 분은 희견보살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런 근거군요. 다 똑같은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희견보살상의 특징은 팔을 들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팔을 태우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신공양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림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무릎 꿇는 자세 좀 이게 뭔 약간 자세죠? 이게 우술착지. 그죠? 네. 이거를 이제 우술착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댔다 그래서 네, 우술착지라고도 하고, 군대에서는 이게 무릎사 자세가 아 무슨?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절에서는 호계라고도. 네, 그렇죠. 호계가 이게 호계예요. 네, 이게 네. 호계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무릎 꿇는 자세가 있었는데 오랑캐 호자거든요. 오랑캐들의 무릎 꿇는 자세. 그러니까 한쪽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불교를 타고 들어와서 인도 문화이기 때문에 인도는 전부 오른쪽 중심이거든요. 오른쪽 중심이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만 딱 꿇는 이런 자세. 그래서 오랑캐 무릎 꿇어. 라고 해서 호계예요. 오른쪽 얘기하는 석탑도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는 문화에 대해서 스님 말씀하신 게 저도 기억이 시계 방향. 그러니까 무조건 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도는 게 잘못된 거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게 뭐냐면 오른쪽이 내가 공경하는 대상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하면 오른쪽이. 그리고 그게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으로, 남에서 서에서 북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태양의 주기, 그 다음에 오른쪽 중심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전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탑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내립니다. 아 이거 꼭 사람이 기억해야겠네요. 정말 제가 이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도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재앙이 제가 내립니다. 모를 때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냥 뭐 관심 없고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보면 얘기는 안 하지만 저렇게 돌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그게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동아시아 쪽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왼쪽을 높여요.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도 직급이 높은 거고, 네, 그렇죠. 왼쪽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보처도 좌보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좌보처, 우보처가 보현보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넘버 2가 좌예요. 그래서 왼쪽 문화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인도는 오른쪽 문화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고 왼쪽으로 돌면 이제 재앙이 내린다, 이 얘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데, 설마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도는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는 밥을 손으로 먹고 왼쪽으로는 닦아요. 그렇죠. 이게 뒤를 닦기 때문에 왼쪽을 내민다는 거는 상대를, 왼쪽을 내미는 동시에 이게 걔네 문화에서는 이게 뻑큐입니다. 굳이 손가락을 세우지 않아도 이게 닦는 손이기 때문에 이걸 내민다는 자체, 그러니까 모욕하려고 왼쪽으로 도는 문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기려고. 아예 전문적으로. 예. 의도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탑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방향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탑만 도는 게 아니고 존중하면 불상도 돌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거의 절에 없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봤었거든요. 예불 끝나고 이걸 도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 안에서도 돌고 이 법당 밖도 돌아요. 네. 예불 중간에도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도 중국에 그렇게 합니다. 스님 중국 가셨었잖아요. 대만에. 대만에서는 그런 문화는 제가 한 번도. 그래서 예불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불 한참 하다가 나가가지고 법당을 돌고, 그 다음에 전각이나 안 그러면 이 법당 앞에 있는 마당을 돌고 연불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걸 순당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돈다 그래서 순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계속 탑을 보고 공양을 올리는 상이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런 문화, 근데 이게 아까 스님 말씀처럼 세전밖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예. 그 전에는 많았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세전만 남았을까? 혹시 뭐 이런 전란이나 이런 데서 다 유실돼서 남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제 신복사지하고 저 한송사지하고 지금 월정사, 이렇게 셋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저 화엄사 앞에, 화엄사 효대에 있는 그 상은 사실 이 상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 계열하고. 그래서 명주 지역에서만 일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주 문화의 특징, 명주 불교 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아예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탑은 그냥 혼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옮겨와서 세트로 맞춘 거고, 여기가 이제 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탑
탑이 지금 한 50cm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한 이 정도만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묻혀 있었는데 이걸 드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례가 이제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상이 왜냐면 좀 많이 탑이 굉장히 커졌죠. 크다 뭐 크지만 예. 갑자기 야가 올라오면 야도 더 커진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땅에서 네. 땅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이 보살상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또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살상 위에 보면 이게 관이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네. 모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멍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구멍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동장식으로 음. 모자를 이렇게 장식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장식을. 근데 탑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 동장식이 잘 없어지는가? 그렇죠. 이것도 아무래도 돈인데요. 현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쪽 건 없어지고 그러면 탑 거는 살았을까? 높이 있으니까 탑은. 그거 한 가지하고 이 상은 폐사지에서 옮겨오는 거거든요. 이제 절이 없어질 때 폐사지에서 옮겨오는 거거든요. 옮겨오면서 또 없어지고. 폐사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동장식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사지인데 이런 동장식이나 철장식이 버티는 경우는 가문사지 같은 경우들이에요. 가문사지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이렇게 피레침 같이 이렇게 빼쭉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남아 있는 거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 왜? 이유가 뭔가요? 너무 커서 아, 흔들어도 사람이 안 뽑을 빠져. 수가 없어요. 아. 그게 그 탑이 가문사지 탑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보면 이게 인간이 뽑을 수 있는 한계치가 아니에요. 탑을 허물지 않으면 못 뽑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당겨서 가지고 갈 정도의 그 한계치를 넘어서요. 그래서 그것만 살아남은 거고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올라가서 크지 않았겠죠. 뽑았겠죠. 뽑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이 탑도 하얀색으로 꼭 하얀색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저 동장식을 좀 깔끔하게 좀 해놓으면 네. 지금 모셔져 있는 거는 이후에 박물관으로. 다시 맞는 거죠? 예, 저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바꾸고 어떤 건 바뀌고 어떤 건 원형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후대 1970년대에 복구할 때 만든 거는 사실은 여기에 막 볼트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쇠를 넣어가지고 녹물이 막 떨어져요. 아, 네. 이게. 지금 예. 봐도 녹물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전부 뜯어서 사실은 박물관 같은 데로 모셔서 보존 처리를 해버리고 새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저는 금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보살상도 이 머리 위에 보관에다가 이렇게 진짜 금이 아니고 개금이거든요. 개금된 걸로 이렇게 딱 선을 주잖아요. 인물이 삽니다. 인물이 삽니다. 그렇죠. 사람도 모자만 잘 써도 인물이 산다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석조보살상은 지금 이건 복원품이기 때문에 복원품인 거하고 가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눈대중으로 봐서 비슷하게 만드는 게 가짜. 복원품은 3D로 스캔을 해가지고 모든 실측을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대 기술상으로는 최대한 비슷하게.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실측 과정에서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느낌이 달라. 그렇죠. 저거 보면 네, 약간 느낌이 달라. 누구나 봐도 이거는 진품이 아니네 이렇게 볼 정도로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느낌 자체가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진품에서 나오는 아우라 뭐 네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도 뭐 여기 이 구멍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여기에 향로를 꽂았어요. 향로를. 그러니까 향로하면 세 개의 발이 달리고 우리가 법당에서 쓰는 그런 게 향로 아닙니까? 그 향로 말고 병향로라고 있어요. 병향로라고 자루 달린 향로가 있습니다. 자루 달린 향로가 그게 이제 유물들도 박물관에 이런 데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고려부라 수월보살 관세음보살 수월보살 그 도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병향로 그림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병향로가 뭐냐면 혹시 예전 다리미 아세요? 네. 인두 같이 생긴 다리미? 네. 그렇게 생긴 게 향로예요.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향을 넣어서 네. 이 휴대용 향로인 거예요. 그 손잡이를 들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후가 약간 춥기 때문에 냄새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냄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방 같은 것도 안 쓰고 놔두면 이제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면 거기다 향을 그냥 피우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이렇게 향을 이제 쓸어주는 거죠. 그런 향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분이 왔을 때 그 앞에서 그 향으로다가 이렇게 쓸어주면서 갑니다. 길을. 어. 꽃도 뿌려주고 향도. 그게 향화청이에요. 아.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게 그런 네,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고구려 저 고분벽화에 보면 향로를 이고 가는 것도 있어요. 앞에서 아예 향을 딱 향로를 이고 가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면 향연기가 딱 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불교에서는 지금 이 향 가지고 이렇게 쓸어주는 문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길을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바닥 말고 그 사람의 공간도 신령하게, 안 그러면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향이 정화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느 불교를 봐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럼 혹시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런 단체 이런 게 있나요? 천주교. 아, 천주교에서 미사진엽 집전할 때 향으로 네네. 흔들죠. 어. 네. 그러니까 향 문화가 오히려 그쪽에선 지금 남아 있고, 불교는 그냥 향만 이렇게 선향을 피기만 하죠. 피기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들고 있는 게 향로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병향로를 들고 있는 게 자루가 달려서 이렇게 향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 향로. 그렇죠. 그래서 탑에 공양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면 거기서 공양을 할 수도 있었고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 들고 있는지는 어찌 아느냐? 기록에 나옵니다. 그럼 향로는 어디 갔느냐? 가져갔겠죠. 현찰인데. 이거 빼는 거보다 이거 빼는 게 그렇죠. 네. 좋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유물이 남아 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이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문화재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새마을 운동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전 국민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시켜 준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TV 진품 명품. 문화재를 이식한다는 거는 결국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식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문화를 말살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화 수준이 높을 때 결국 문화를 이식하고 그 문화에 필요한 것도 다 인식되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가져갈 수도 있어. 뭐 주인이 없는 거니까 폐사가 돼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해서 팔면 다행인데, 이거를 문화재라는 생각이 없고 녹여서 그냥 진료값으로 파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죠. 억장이 무너지지 진짜. 근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향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면 그게 조선시대 때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게 몇백 년 안 됐을 때까지 있었다는 얘긴데, 이런 거를 그냥 유통만 시켜줘도 고마운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또 환수 받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가. 그리고 유물만 있어도 똑같이 만들어서 꽂아라도 놓으면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모양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향로를 이렇게 그냥 꽂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꽂아 놓으면 한 군데만 꽂혀 있으니까 이게 놀거든요. 네. 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는 그걸 안 만들었어요. 근데 진품에는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작업인가요? 그게 이렇게 해서 아마 지지대 하나 더. 지지대였을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안 놀죠. 하나만 꽂아 놓으면 이게 이렇게 노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지대가 해갖고 두 개가 꽂혀 있으면 이게 못 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이게 악년 뒤집어진, 그다음에 이게 악년 위로 올라간, 그다음에 이게 복년, 그러니까 덮여 있는, 이렇게 덮여 있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귓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연꽃이 위아래로 있고 중간에 이제 팔각형 좌대, 이런 게 약간 수미자 같은 거예요. 수미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자체도 상당히 존귀하게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이런 건 안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코끼리 눈같이 생겼어요. 코끼리 눈 모르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코끼리 눈이라고 하는데,
탑 밑에도 있어요. 탑 밑에도 이게 다 안상인데 아, 네. 가운데가 코끼리, 이 부분이 코끼리 귀 이렇게 그걸 연속으로 이미지로 실루엣으로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걸 안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최고로 귀하다.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막 눈 한자가 귀하 얼굴 한자일 수도 있겠네. 아니 눈 한자예요. 아, 눈 한자. 그러니까 코끼리 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저게 어떻게 코끼리 눈이냐 이러는데 코끼리를 눈으로 본 거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코끼리를 눈으로 본 거.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예전에 스님 그 캄보디아 가셨었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우리 단체로 다 갔는데. 저는 그때 대만에 있었어요. 아 그래. 거기 가면 코끼리 테라스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 굉장히 큰 유적인데 거기에 코끼리들이 쫙 돌로다가 이렇게 전면을 보고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그런 식을 보고 모사한 거예요. 그런 게 이런 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존귀하게 이렇게 모셔져 있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따로 넣어서 따로 조각을 해서 통조각이 아니고 따로 조각해서 붙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 상은 따로. 아, 네.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복잡한 건 다 따로 만듭니다. 네. 불상도 한꺼번에 다 통째로 안 네.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농담 삼아 부처님하고 악수하면 안 된다. 손도 따로 만드는. 손 따로 만들어. 딸려 나와. 악수하면 손이 딸려 나와. 네, 네, 네. 이게 현재도 그렇게 그냥 조그맣게 만드는데 따로 만든 손 만들었거든요. 목불, 철불을 다 따로 만들어. 왜냐하면 이게 주물이 어려운. 뜨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같이 만드는 세트도 있는데 좀 복잡한 수인들은 대부분 다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따로 만들고 이 밑에를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이 밑에 아마 이 구리로다가 이렇게 철주가 박혀 있을 겁니다. 구리 동으로. 철주는 무슨... 이게 안 흔들리게. 아, 이것 그거 예, 맞아. 안 흔들리게. 예. 그렇게 해서 심을 박아놨을 거예요. 인형 예전에 보면 인형 이렇게 밑에 꽂이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복사지 가면 신복사지 예, 그 공양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 이름은 그냥 공양보살, 공양좌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 등록에도 보살상이라는 명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보살상이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절대 안 부릅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네. 이렇게 그냥 공양상 정도로 보는 거예요. 탑전 공양상 이런 정도로 보는 거지. 뭐 보살상이 왜냐하면 보살상으로서의 형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살상은 절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그 여신도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의미성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서는 이제 센 보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보살.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그러니까 이 야광 보살도 이제 그런 식 보살. 그런 의미로 뭐 그 보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조 보살상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 자 저희가 지금 아까 그 탑 앞에 있는 석조 보살상은 이제 그 보건품으로 모셔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품 국보 48-2호는 지금 이제 석조 보살상 요 월장 성모박물관에 모셔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들이 있죠. 스님 뭐 보시기에 어떤 게 다른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똑같이 아까 그게 그쪽에 모조품으로 만든 거는 이상하게 웅장해 보지 않는데 이거는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얼굴도 훨씬 선도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조명빨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조명빨? 단독. 그래서 뭐 일명 화면빨, 조명빨, 화장빨 이런 그거인가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이 이제 보살상도 모시고 있고 이 공양상도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옆에 이제 보시면 뭐 신복사지라든지 한송사지 이렇게 같이 아까 그 우리가 얘기로만 했었던 그런 공양상을 같이 모시고 있어서 서로 대비돼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지금 여기 구멍 뚫린 것도 지금 자세히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지대가 손을 넣어보면 지지대가 조금 약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를 뚫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머리에 지금 저 구멍도 훨씬 더 뚜렷하게 나오고. 확실히 이제 굉장히 구멍이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짝짝짝 이렇게 박았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위에 관에도 머리 구멍이 있었다는 거는 혹시 장식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 뭐야
관을 조금 보여주는 의미로서 이런 태 같은 거 장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귀걸이도 네. 귀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귀걸이 네. 장식도 예전에 그것도 박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스님 아까 이것도 네, 여기 설명을 보면 아까 스님께서 비밀의 문. 여기 밑에 네, 비밀의 문이 네, 있어요. 여기 비밀의 문이. 밑에 이제 고정했을 뭐 장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는 현대적으로 고정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심을 박아서 이렇게 위아래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흔들림도 없고 이렇게 되도록 한 거고, 그리고 이 상이 이제 오래되고 위치가 낮았었기 때문에 그때 요만큼 네. 드러나 있고 이 밑에는 묻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돌 색깔도 약간 다른데 이렇다 보니까 파손이 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 팔이 파손이 돼서 네. 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동자상 같은 비슷한 돌을 갖다가 대놓고 이렇게 뭐랄까 보충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은 원래는 약간 보수된 팔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네, 기부스 약간 색깔이 기부스 한 데가 네, 네, 네. 보이죠. 요즘 기술이 좋아서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여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원래 이렇게 생겼겠구나 싶을 정도로 거의 보이지 않네요. 눈이 좋으면 보여요. 스님 노안이라서 그래. 노안이라서. 네, 제가 노안될 나이가 됐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박물관으로 모셔놨다. 그리고 이 주변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사진들 같은 거를 전시를 해서 한 번에 대비될 수 있게 명주 불교의 특징, 그리고 저쪽에 이제 보면 저거는 법문사, 서안에 가장 당나라 때 황실사찰이 법문사가 있어요. 그 법문사에서 법문사 지하 사리궁에서 나온 봉진보살이라고 흔히 그냥 다 보살이라고 그래요. 저것도 이제 공양자상인데 저렇게 해서 경전을 이렇게 받들어 올리는, 그래서 저런 식의 부처님 앞에서 아니면 탑 앞에서 무언가 공양을 하는 모습들의 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양상 중에 일부가 명주 지역에서 특화된 게 이런 공양상이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